자꾸만 흔들리는 몸과 밀려드는 통증.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다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가버리고 이런 증상이 자꾸 오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없어. 1시간을 제대로 못 자요. 그럼 내 혼자 거실에 나오가 소파에 앉았다가 누웠다가 그래가 날도 새는 거예요. 원인은 척추에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척추질환 환자가 고통스러운 나날을 견디다 못해 병원을 찾습니다. 척추 질환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입니다. 퇴행성,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조금씩 이끼가 끼고 녹이 쓰는 질환인데요. 제일 많은 거는 사실은 많이 쓰고 잘못 써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척추의 힘의 양은, 척추의 강도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일들을 한 번에 확 한다든지 혹은 서서히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피로가 누적이 되게 되다 보면은 협착증이라든지 만성 디스크 같은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또 삐끗한다든지 혹은 무리한다든지 또 충격을 받는다든지 해서 급격히 척추 질환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태를 파악했다면 잘 치료할 차례입니다. 척추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해야 하는데요. 몸의 기둥 척추를 지키는 내시경 수술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적의 방법으로 통증 없는 삶을 이끄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용민 병원장. 아내와 함께 중식당을 운영하는 이상조 씨. 오래 서 있고 무거운 물건에 자주 들어서 그런지 바삐 일하는 동안에도 무시할 수 없는 통증이 있습니다. 내가 한 7, 8년 전에 허리가 안 좋아서 모 병원에 김해입니다. 김해 시내 모 병원에서 협착 진단을 받았어요. 그걸 불편을 안 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객인 거예요. 그냥 버티 나왔는데 한 2, 3일 전부터 좀 심하게 아팠어요. 통증이 이제 유발되는데 그래서 이 통증을 그냥 안고 가기는 차라리 좀 포기하는 게 낫겠어. 누이 편하나 앉아이 편하나 계속 아프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게 화근이 된 걸까요?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걸음을 많이 못 걸어. 그럼 저리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럼 가다가 주저앉아야 돼. 앉아 있어야 돼. 쉬었다 가야 돼. 그러니까 일행이 있다든지 뭐 나들이 한다든지 이런 건 도저히 생각도 못 하고 주위에서는 걷기 운동을 해라고 권장을 해도 내가 설 수가 없는데 걷는다는 거는 이거는 걷다가 넘어지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걸어서 되는 게 아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아버님은 심한 통증으로 오셨어요. 좀 걷는다든지 일한다든지 좀 무리하게 되면 엉덩이부터 허벅지, 장단지로 내려가는 방사통에 못 걸어서 또 쉬었다 가야 되고 또 심하게 걸으면 힘 빠지는 증상으로 계속 조금 견디셨던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가만히 있을 때도 이제는 불편감이 오시니까 병원을 찾게 되신 거예요. 척추 여러 부위에서 척추관 협착증과 척추 전방 전이증이 관찰됐습니다. 이런 경우 증상을 유발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한데요. 가장 심한 부위는 요추 2번, 3번과 4번, 5번입니다. 나사못을 넣는 유합술을 하면 두 부위 사이에 있는 요추 3번, 4번의 상태가 급속하게 나빠질 수 있어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수술을 준비하는 김용민 병원장. 이상조 씨에게 시행할 치료는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감압술입니다.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다른 구멍에 삽입해 병변을 치료하는 수술법이죠. 양방향, 양쪽 방향으로 한쪽에는 내시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보고 또 한쪽에는 수술 기구가 들어가서 뼈도 적게 깎아도 되고 정상적인 인대라든지 근육 손상이 아주 적어집니다.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으니까 정확도도 아주 높아지고 수술의 위험성이라든지 정밀도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는 수술이죠. 뼈나 인대 같은 조직이 두꺼워지는 척추관 협착증과 척추가 앞쪽으로 밀려나는 척추전방 전이증은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입니다. 시야가 넓게 확보된 상황에서 척추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들을 제거해 가장 문제가 되는 두 부위를 감압하는데요. 나머지 부위는 재활과 습관 교정 등 보존적인 방법으로 손상을 최소화할 겁니다. 네, 수술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2, 3번, 4, 5번 두 군데 감압술하고 문제가 생긴 잘못 자란 인대 및 뼈 조각들을 잘 제거를 했고요. 수술은 아주 잘 됐고 환자분 지금 수면 마취를 했기 때문에 반쯤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상생활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척추 내시경 수술의 장점 중 하나는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병실에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어보는 이상조 씨.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한없이 무겁던 다리가 이제는 제법 가벼워졌습니다. 발저림도 들어가고 근육도 좀 걷겠고 많이 좋아졌어요. 눈 뜰 때 느낌이 많이 개운해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집에서는 평소에 다리를 양다리로 두 번, 세 번 흔들어가지고 그 반동에 일어나고 했는데 지금 바로 일어나니까. 경과를 보기 위해 병실을 찾은 김용민 병원장. 남아있는 통증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사라질 겁니다. 물론 척추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죠. 앞으로 열심히 관리해준다면 수술하지 않고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아버님 여러 군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뭐 욕심대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아버님 연세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조율을 해서 요거 잘 고치면 충분히 좋겠다 했을 때 그 예측이 잘 결과로 잘 들어맞을 때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대로 집사람하고 걷지를 못했어. 좀 걸어도 보고 이제 너무 무리하게 또 해서는 안 되고 이 나이에 뭐 생업을 위해서 또 뭐 생업 전선에 뛰어든다 하는 거는 좀 무리고 막 그렇게 운동 삼아 소일을 할까 싶습니다. 척추 질환으로 인한 통증은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조병환 씨도 그 방법으로 3년간 생활해왔죠. 하지만 몇 개월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7개월 전서부터 벼랑간에 이렇게 아파가지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걸음도 5m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손이 다치자 이제 수술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응급치료만 하고 원장님한테 갔어요. 이 아침 되면은 이리 한 발 한 발 디디면은 저려요. 그리고 거의 가이당도 내려가려면 하나하나 잡고 설랑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한 건 한 달 전에 낙상 사고를 당한 후부터입니다. 사고 전에는 걸을 때 방사통이 심했다면 사고 후에는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심했죠. 검사 결과 척추관 협착증에 이어 극외측 추간판 탈출증, 쉽게 말해 허리 디스크가 발견됐습니다. 한 작년부터 1년 정도 전부터 증상이 좀 악화되기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좀 지내보시자 했는데 올 초부터는 급격히 악화가 돼서 굉장히 불편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없던 증상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허벅지 앞으로 불편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4, 5번 오른쪽에 디스크가 하나가 터졌어요. 척추 기둥을 경계로 안쪽으로는 척추관 협착증이, 바깥쪽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가운데 절개식 수술을 한다면 선택지가 유합술뿐입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안쪽에서 완벽하게 양방향 내시경으로 문제가 생긴 협착증하고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바깥쪽에는 한방향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기둥을 완전히 보존을 하면서 신경 주변에 잘못 자른 뼈 조각과 인대 조각들, 그다음에 디스크를 제거를 하면 기둥을 충분히 살려서 유압수를 피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긴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하이브리드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분의 재활이라든지 결과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수술 방법입니다. 극외축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하면 척추뼈를 많이 절제해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방향 내시경은 바깥쪽 척추 기둥을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디스크만 제거할 수 있죠. 안쪽의 척추관 협착증은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 최소한의 손상으로 병변을 제거합니다. 한방향 내시경과 양방향 내시경을 동시에 이용해 수술을 진행했기 때문에 유합수를 하지 않고도 짧은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양쪽 다 4, 5번 양쪽, 5, 6번 양쪽, 그 다음에 4, 5번 오른쪽, 완전 바깥쪽 극외측 디스크까지 5군데를 아주 잘 해결을 했습니다. 실제로 구멍 하나씩 뚫어가지고 안쪽에 문제가 생긴 부분만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이것저것 기구를 바꿔서 하는 이유가 기둥을 살리고 쓸데없는 뼈를 절제를 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뼈들을 다 남겨놓은 상태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만 제거를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뼈대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고 뼈의 대부분, 관절의 대부분도 다 살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일상생활 하시면 됩니다. 조병환 씨를 괴롭히던 통증은 얼마나 사라졌을까요? 예, 좀 어때요? 하나도 안 아파요. 허리만 조금 불편하죠? 예, 허리를 허리가 어제 조금. 여러 군데를 해놓으니까 예, 몇 번 이리 돌았더니요. 뭉칭이 이제 풀리는 모양. 풀리는 것 같아요. 정상 조직을 건드리지 않고 병변만 제거한 덕분에 신경 통로가 충분하게 넓혀졌습니다. 다른 뭐 수술 후에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누르고 있던 게 사라지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신경 누르고 있던 디스크가 빠지고 신경을 누르고 있던 뼈 조각하고 인대 조각들이 다 제거가 되니까 신경은 지금 아주 편안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 이대로 오래오래 유지하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 봅니다. 한없이 무겁고 저리던 다리가 가볍게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술한 데만 거기 조금 통증이 있고 걸음이 억수로 가벼워요. 그리고 옆에 여기가 하나도 안 아프고 그래가지고 몇 바퀴 돌았어요. 내 하고 싶은 거는 내가 하던 영업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차게 되면은 또 이리 운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되는 데까지 이제 하고 그리 하고 있으려고요. 척추 질환은 고혈압, 당뇨와 같은 병입니다. 우리 고혈압이나 당뇨, 나이가 들면서 오는 병이죠.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심하게 올 수도 있고 작게 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온다면 사실은 병원의 도움이 필요해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척추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겁이 많아요. 내가 무조건 가면 수술해야 되나 시술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시기를 놓치게 되고 간단하게 해결될 거를 크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미로 막을 걸 쟁기로 막지 말라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때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내 척추 건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년 전까지만 해도 김종기 씨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습니다. 오랫동안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떨어졌죠. 아파서 허리를 폐지를 못했지. 그리고 구부러지면서 걸어가면 한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기울어지지. 주변에서도 걸어가면 사람들이 한쪽을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는 족발을 걷는다고 걸어도 한쪽을 설렸지. 몸이 계속 넘어갔죠. 요추 4번, 5번에 척추관 협착증과 척추가 8mm 정도 전방으로 어긋난 척추 전방전이증이 발견됐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협착증 또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오신 상태였습니다. 좀 오래 걸으면 어느 정도 걷게 되면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가 당겨서 쉬었다 가야 되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당겨서 일을 중단해야 되는 상태였고요. 다른 치료들을 좀 해보셨는데 계속 통증이 지속이 되면서 저희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감압술만 시행하고 몸을 아껴 쓰는 방법과 처음부터 협착증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활동적인 편이기 때문에 유합술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잡아줘서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면 아버님이 원하시는 여가 활동들, 산업 활동들, 또 농업 활동들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한창 일하실 나이고 문제가 생긴 부분 확실하게 잡아줘서 지금도 일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 후 첫날부터 큰 통증 없이 생활하다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허리를 펴는 것도 문제없죠. 전에는 뼈가 틀어지니까 이 허리를 펴지를 못했지. 아파서 통증이 와서. 지금은 인조배를 잡아요. 볼트를 잠그고 나서는 뭐 댕기는 데고 제가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김종기 씨는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수술을 받은 후로 틈틈이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허리에 소중한 것도 몰랐고, 그런데 지금은 허리 수술하고는 이제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 걸 많이 깨달았지. 지금 일을 하고 나서는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걷는 연습도 하고 지금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사람하고 좋은 데를 여행 한번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술법을 선택을 할 때는 무조건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환자의 통증을 낫게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나이라든지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압술도 예전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2시간, 3시간, 4시간 걸리고 수술하고 나면 중환자실을 가야 되고 며칠 동안 끙끙 앓으면서 꼼짝도 못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뼈가 틀어진 거는 맞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요즘은 내시경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작게 구멍만 4개 뚫어가지고 인공뼈하고 나사못 들어가서 맞춰주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압술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한암열 씨는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을 간간히 치료해오다 통증이 심해져 지난 5월에 수술을 받았죠. 한 15년 됐을 겁니다. 15년 전에 물건을 들다가 그때 허리가 따끔했어요. 했는데 이제 비수술적으로 그냥 뭐 침도 맞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이렇게 이제 지내오다가 근래 한 2개월 전에 아예 그냥 다리를 못 쓸 정도로 그리 아팠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요. 실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이 다리에 감각마비가 오는 것 같아요. 다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가버리고 이런 증상이 자꾸 오더라고요. 요추 4번, 5번에서 심각한 추간판 탈출증이 발견됐습니다. 마비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엉덩이부터 허벅지, 장단지, 발등,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방사통으로 오셨는데 걷지도 못할 정도고 거의 발등도 마비가 오신 상태로 왔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일단 검사를 하고 MRI를 찍어보니까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지나가는 길에 4, 5번 뼈하고 뼈 사이에 연골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었던 상태예요. 단순히 주사 치료라든지 우리가 물리 치료라든지 뭐 다른 대증요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될 상태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빨리 신경을 구출해 줘야 됩니다. 너무 오래 눌려 있다 보면 신경도 찢어져 버리고 손상받아요. 그러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수술했는데 내가 왜 저린가? 수술했는데 왜 힘이 안 돌아오냐?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수술 시기를 놓쳐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신경이 손상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 꽉 막힌 신경 통로를 충분하게 넓혀줬습니다. 자연스레 통증이 사라졌죠. 신경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신경 하나도 안 보여요. 갑자기 확 심해졌는데 그때 억지로 안 참으시고 빨리 병원으로 오셔서 회복이 좀 빠른 거예요. 협착증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수술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래도 협착증 때문에 좁아져 있는데 디스크가 엄청 심하게 나와 놓으니까 꽉 막혀 있던 상태죠. 이런 경우에 이제 디스크만 끄집어내는 방법도 있지만 협착증도 같이 해결을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협착증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디스크도 제거하는 시술을 했습니다. 발목과 발의 마비도 80% 이상 회복했습니다. 증상이 심해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병원을 찾은 덕분에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리입니다. 수술은 잘 됐으니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통증은 전혀 없는 상태로 지금 상태는 이전의 병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병들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될 단계입니다. 허리 통증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다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한남열 씨는 제2의 삶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허리 진짜 안 아파본 사람은 이제 모를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한 달 동안에 규칙을 잘 지키냐면은 두 번 다시는 이 아픔이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시킨 대로 했어요. 처음에는 퇴원해 가가지고 처음에는 한 1km, 2km 정도 걷다가 뭐 요즘은 이제 5km도 걷고 10km도 걷고 이제 그렇게 걷고 있어요. 예. 걷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 예. 이제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산에도 많이 가야 될 것 같고 또 또 내가 해야 될 일도 또 좀 많이 있고 그러나 이제 무거운 거는 절대 안 들여야 되겠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어디 좀 뭐 차 타고 전국으로 좀 다니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무너진 척추를 바로 세우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치료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빨리 진단을 받을수록 치료가 간단해지는 만큼 즐거운 여생을 좀 더 오래 누리는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팔이 저린다, 다리가 저린다 혼자서 너무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요. 요즘은 척추 치료 굉장히 간단하게 됩니다. 너무 심플하고 크게 위험하지 않게 잘 진행되고 결과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불편하시다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진단을 받으시고 일단 진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지 고민을 해보시고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을 찾으시면 안 아프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